최저임금이 오르면 아파트 관리비도 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비중이 큰 단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규모와 경비 인원, 청소 인원, 용역 계약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오늘 확인할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오를까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입니다. 9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만 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1만 1,45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1만 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는 노사가 제시한 6차 수정안입니다. 노동계 아닌 1만 1,450원이 적용되면 월급은 239만 3,050원이 됩니다. 2026년보다 한 달에 23만 6,170원 늘어납니다. 경영계 아닌 1만 460원이 적용되면 월급은 218만 6,140원이 됩니다. 2026년보다 한 달에 2만 9,260원 늘어납니다. 한 사람만 보면 월 23만 원 또는 월 2만 9천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한 사람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비원도 있습니다. 미화원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있습니다. 전기와 설비 담당 직원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세대 아파트에 경비와 청소, 관리 인력이 20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노동계 안이 적용되면 한 명당 월 23만 6,170원이 늘어납니다. 20명이면 한 달에 472만 3,400원이 늘어납니다. 이 금액을 1000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월 약 4,700원입니다. 1년으로 보면 세대당 약 5만 7천원입니다. 경영계 안이 적용되면 한 명당 월 2만 9,260원이 늘어납니다. 20명이면 한 달에 58만 5,200원이 늘어납니다. 1000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월 약 600원입니다. 두 안의 차이만 봐도 큽니다.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의 월급 차이는 20만 6,910원입니다. 20명 기준으로는 한 달에 413만 8,200원 차이입니다. 1000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월 약 4,100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와 청소를 운영하는 단지는 업체의 일반 관리비와 이윤도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리비 인상폭은 단순 월급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는 부담이 나눠집니다. 1000세대 단지는 같은 인건비 증가분을 1000세대가 나눕니다. 500세대 단지는 500세대가 나눕니다. 300세대 단지는 300세대가 나눕니다. 같은 인건비가 늘어도 소규모 단지일수록 세대당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명이 일하는 단지라도 1000세대와 500세대의 부담은 다릅니다. 1000세대는 세대당 월 약 4,700원입니다. 500세대는 세대당 월 약 9,400원입니다. 단지가 작을수록 관리비 인상 체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가 더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첫째, 경비 인원이 많은 단지입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이고 24시간 경비를 운영하는 단지는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둘째, 미화 인원이 많은 단지입니다. 동수가 많고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이 큰 단지는 청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셋째,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신축 단지입니다. 헬스장과 사우나, 독서실과 수영장,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단지는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넷째, 노후 단지입니다. 오래된 단지는 설비 수리와 유지보수 인력이 자주 필요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용역계약 갱신을 앞둔 단지입니다. 경비와 청소 용역업체가 새 계약을 맺을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단지는 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계약 갱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주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관리비 전체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관리비도 10%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경비비가 있습니다. 청소비가 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가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소독비와 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 가운데 주로 인건비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 전체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경비비가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청소비가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일반 관리비 안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료가 오른 것인지 인건비가 오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2만 원 올랐는데 그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인지 공용전기료 때문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난방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은 관리비가 올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올랐는지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통 3가지 선택을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존 경비와 청소 인력을 유지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관리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민 부담은 늘지만 서비스 수준은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야간 근무를 줄이거나 휴게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경비 초소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 인상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이 체감하는 보안과 편의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을 줄이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무인 택배함과 CCTV,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무인 경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장비 유지 보수비도 생깁니다. 무인 시스템이 모든 경비와 청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 입주민에게는 사람이 있는 경비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택배 확인을 도와줍니다. 방문객 안내를 합니다. 응급 상황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의 안전 문제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인력을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입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50대 이상 시청자에게 이번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관리비는 매달 고정 지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는 월 5,000원이나 1만 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함께 오르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집니다. 둘째, 노후단지 보유자는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경비비와 청소비뿐 아니라 수선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와 배관 수리, 외벽 보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오면 관리비 부담이 더 커집니다. 셋째, 전월세 세입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관리비는 세입자가 매달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그대로여도 관리비가 오르면 실제 주거비는 늘어납니다. 전세 세입자도 관리비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관리비 고지서에서 경비비와 청소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일반 관리비를 봐야 합니다. 셋째, 경비와 청소 용역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우리 단지의 경비원과 미화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도 커집니다. 다섯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과 예산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인상 이유와 항목별 금액이 회의록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확인해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오른다면 어느 항목 때문입니까? 인건비 때문입니까? 전기료 때문입니까? 수선비 때문입니까? 용역업체 계약금이 오른 것입니까? 경비 인력을 줄이면 보안과 편의 서비스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무인 시스템을 설치하면 초기 비용과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휴게 시간을 늘리는 것이 실제로 적법하고 안전한 방식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무조건 낮추자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입주민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세대당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줄였을 때 절감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돈과 서비스의 균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파트 관리비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비비와 청소비, 일반 관리비 안에 인건비가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관리비가 얼마나 오를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경비와 청소 인원이 많은 단지, 세대수가 적은 단지, 용역 계약을 갱신하는 단지가 더 민감합니다. 셋째,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관리비 전체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경비비와 청소비, 일반 관리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경비 인력을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관리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보안과 편의 서비스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50대 이상 입주민은 관리비를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은퇴 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오른다면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봐야 합니다. 경비와 청소 서비스를 유지할지 일부 조정할지 입주민이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관리비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경비비입니까? 청소비입니까? 전기료와 난방비입니까?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까? 현재 거주하시는 단지의 세대수와 함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